자, 요즘 핫한 화제의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브랜드가 화제가 되기도 하고요. 로터스의 엘레트라인데요. 엘레트라, 로터스, 전기차. 상상이 좀 안 가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로터스라는 브랜드가 경량 스포츠카를 만들던 회사인데 이리저리 해가지고 전기차도 만들게 됐다. 근데 전기차라는 게 배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게가 실려야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가지고 무거운 차를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로터스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로터스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본이 들어가면은 이제 돈 주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모터스포츠만 즐기고 또 멋있는 차를 재밌게 타기만 하고 그런 것만 있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더 이상 아니니까 로터스가 이제 변하기 시작해서 나온 게 지금 이 엘레트라 전기 SUV 모델입니다. 자, 어쨌든 차를 빌려왔으니까 리뷰를 해야 되겠죠.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고 가자면은, 이게 처음에 여러 시각이 겹쳐지거든요. 람보르기니 우라칸 많이 닮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중국에 있는 지커 브랜드에 나오는 차들, 그런 차들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전면부를 딱 보면은 그릴부 아래쪽에 까만 바탕에 있는 이제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나 그 부분은 이제 우라칸을 많이 닮았어요. 근데 시선을 올려가지고 헤드램프 쪽을 보면은 기역자 모양 헤드램프가 지커 브랜드 거를 많이 따라한 것 같아요. 따라했다기보다 그냥 닮았다, 그쪽 디자인의 영향을 좀 받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아요. 눈에 확 띄고 어디 이제 흠잡을 데 없이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날렵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토브로가 꼭 있다고 한다면은 브로 쪽은 너무 튄다,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오히려 뭐 좋은 쪽일 수도 있고, 측면부는 날렵해요.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쿠페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면부에서 보듯이 날카로운 모습이 측면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이거를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로터스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가져왔다, 그쪽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차에서 보면은 사실 로터스의 이미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원래 로터스 이미지가 이게 둥글둥글하고 좀 날렵하면서도 작고 민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이 차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공기역학적인 부분만 그 로터스에서 가져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부까지 어쨌든 에어 인테이크라든지 본닛 위에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에어플로우가 흐르는 패스를 따라서 라인이 잘 잡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세련미를 더해주고요. 뒤쪽까지 그게 다 이어집니다. 특히 뒷부분에는 에어 스포일러 모양도 양쪽으로 갈라진 게 모양이 이쁘게 나왔어요. 그런 것도 특징적이고 좀 차별화된다. 디자인에 있어서 영국 차들이 디자인을 굉장히 독특하게 하는 것 같아요. 랜드로버도 그렇고 제규어도 그렇고 미니도 그렇고 그들만의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되게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로터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로터스는 지금 성향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만의 자존심, 그런 거는 지켜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부 디자인에서 보면은 딱히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앞에서 보나 측면에서 보나 후면에서 보나 다 이제 날렵하고 부드럽고 좀 독특하고 그런 개성 있는 이미지까지 다 가져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꽤 독특하게 나와 있어요. 대시보드가 갈라진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얇고 작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여기 필요한 정보들만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15인치 센터 모니터를
중앙에 딱 갖다 놨고요. 가까이 있어서 이제 사용하는데 편리하긴 하지만 이게 시선이 좀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가 크고 보기 좋긴 한데 이거를 보려면은 일단 눈을 돌려야 된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어쨌든 커서 이것저것 하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박합니다. 세련됐다기보다 고급스럽게 만들려고는 했지만 금박으로 막 뭔가를 꾸며놓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D컷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막 세련돼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가죽 질감도 나쁘진 않은데 색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대신 측면에 도어 트림 쪽으로 가면은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서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메인 컨트롤 화면에서 송풍구 바람 방향을 조절을 하더라고요.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을 위해서 이거를 희생했다 그러면은 다른 차에서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차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스피커도 되게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했어요. 음향도 나쁘진 않네요. 이게 영국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보긴 했습니다. 설정해 보면은 이제 스테이지랑 공간이랑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거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이거를 바꾸면은 사운드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요게 공간, 스테이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차체가 이제 SUV라고 하더라도 차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내에 들어와서 이제 딱 앉으면, 운전석에 앉으면 지금 시트 포지션이 꽤 높은 편이에요. 시트 포지션이 높은 거는 배터리의 영향이 크겠죠.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시트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것뿐만 아니라 마사지 기능까지 다 있어요. 썬루프가 되게 널찍하게 있어요. 썬루프가 밝기를 조절해서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기능으로 작동을 합니다. 변속기가 되게 단순하게 작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지금 이거 굉장히 독특한데 옛날에도 이런 게 있긴 있었지만 컵홀더 꼭 누르면은 쏙 들어가서 이제 컵을 놓을 수가 있고 평소에는 또 깔끔하게 이렇게 막아둘 수 있고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컵 사이즈에 따라서 작은 컵은 여기 또 큰 컵은 여기 아래쪽에 뭐 그렇게 작동하고 콘솔 박스도 약간 크롬으로 장식해 가지고 양쪽으로 열리는 도 채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감을 얘기를 하자면은 주행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실 이게 회생 제동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 레벨이 4단계까지 있어요. 패들 시프트를 아래쪽으로 누르면 단계가 낮아집니다. 완전히 끌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타력 주행을 자주 쓰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끄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패들 시프트를 보면은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주행 모드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스포츠, 투어, 레인지, 오프로드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평소에는 투어로 운전을 하고 역동적으로 어디 다니면서 주행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이 레인지 모드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를 늘려주게끔 에너지 세이빙 모드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달리는 거고 그리고 오프로드는 차체를 높여주면서 이제 오프로드에서도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차체 높여준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다이내믹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이 높낮이를 굉장히 폭이 넓게 잡아줘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차체가 빨리 가라앉고 그리고 오프로드로 바꾸면은 차체가 빨리 올라가요. 생각보다 정말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요거를 보고 그거를 조절을 하면은 약간 멀미가 날 정도예요. 엘레트라가 지금 2가지 모델로 나오거든요. S 모델이랑 R 모델로 나오는데 R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2억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S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7,9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한 3천만 원 정도 나는데 출력도 다르고 들어가는 옵션들도 선택지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S 모델에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옵션을 넣은 모델입니다. 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612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72.4kgm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 요 정도 수준에서도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R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하죠. 거의 최고 출력이 918마력 정도 되고요. 최대 토크가 100.4kgm나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퍼포먼스 자체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400km가 넘는 것 같아요. 하이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전기차로서는 괜찮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의 무게가 또 좀 나가다 보니까 전비도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합니다. 전비가 지금 3km에서 4km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다른 게 크게 안 느껴져요. 지금 처음에 받았을 때 한 470km 정도 나오는 걸 봤는데 지금 한 이틀 정도 타고 있는데 280km 정도가 남았어요. 자, 그리고 이 차의 사실 시작 가격이 뭐 1억 7,900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려면은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이나믹 어시스트 패키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던데 패키지를 선택해야지만 들어가는 또 하드웨어적인 옵션들이 있습니다. R 모델 같은 경우에는 4인용 시트 구성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 가격만 해도 벌써 1200만원, 13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이 들어가는 패키지도 또 따로 있습니다. 어시스트 패키지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차선 유지라든지 뭐 자율주행에 도움을 주는 기능인데 그거를 선택을 하면은 외부에 여기서 이제 팝업식으로 올라오는 라이다 센서가 있어요. 그게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로터스 엘레트라 크게 매력적인 차인 것 같아요. 사실 종합해 보면은 제 생각은 이 차에서 로터스라는 이름을 그 전통성을 기대한다기보다 완전히 새로운 로터스를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XC를 한번 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인지 로터스라는 차가 바닥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정말 주저앉듯이 앉아 가지고 타는 차라고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레트라처럼 시트 포지션이 높고 이런 차를 연상하기가 힘들죠. 근데 어쨌든 로터스라는 이름을 빼고 본다면 이 차는 되게 훌륭한 차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차 자체로는 좋다. 자,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유동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